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누구나 한 가지쯤은 아주 소중한 물건을 갖고 계시죠? 오늘 사연자분도 그런 소중한 물건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이 금반지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금반지를 훔쳐가려고 했다는군요. 도대체 이 금반지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함께 들어보시죠. 윤 선생 무슨 일 있어? 아침부터 왜 저렇게 한숨이래? 교장 선생님한테 야단이라도 맞았대? 야단은요. 차라리 그런 거면 다행이죠. 윤 선생과 친한 정 선생이 들려준 말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군요.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라든지 혹은 세상이란 게 생각보다 엄청 좁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요새 윤 선생이 되게 들떠 있었거든요. 맘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알콩달콩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정도로 좋아했다네요. 그래서 예비 처가에 인사를 하러 간다며 그쪽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뭘로 할지 고민하던 게 엊그제인데 오늘은 왜 저러나 했어요. 저 친구가 지난달쯤에 대형마트 갔다가 실랑이를 했나 봐요. 미리 1차선을 타야 주차장에 들어가는 건데 초행이라 좀 늦게 끼어들었대요. 그러다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분과 시비가 붙었다더군요. 그분들이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었거든요. 개인 택시 기사들은 반의무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한답니다. 가끔 보셨을 거예요. 마트 앞에서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윤 선생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 공손하게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렸대요. 근데 그중 한 분이 너무 말을 이상하게 하시길래 결국 분통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한참 나이 많은 그분이랑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다행히 주변 기사님들이 말려 더 번지지는 않았다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윤 선생이 예비 처가에 인사를 가서 장인이랑 장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순간 온몸이 꽁꽁 얼어버리고 말았다네요. 예비 장인이던 그분이 바로 지난달에 시비가 붙었던 개인 택시 기사님이셨대요. 워낙 심하게 싸운 터라 두 사람 다 상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제 일은 아니지만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결혼 못 시킨다 소리를 들었나 봐요. 어른한테 저렇게 막대하는 사람이 무슨 교사냐며 길길이 날뛰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렇게 한숨만 쉬고 있는 거고요. 세상 참 좁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때 만나 그런 일을 겪게 될까 싶지만 살다 보면 심심찮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무렇게나 대해선 안 되는 거랍니다. 윤 선생을 위로해줘야겠다 싶다가도 이번 일로 큰 교훈 하나를 얻은 거라 생각하면 마냥 나쁜 일만은 아니다 싶기도 해요. 당장 저만 해도 윤 선생보다 더 신기한 일을 목격하기도 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목격한 신기한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조금 늦게 결혼해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진짜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이죠. 가끔 여기서 접하는 사연들과 비교해보면 제 이야기가 너무 밋밋하다 여겨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신기하다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제 아빠예요. 저희 아빠 참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친딸도 아닌 저를 데려와 초등학교 교사가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저를 돌봐주신 분이시니까요. 말하고 보니 제 삶이 마냥 평범한 것만은 아니다 싶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제가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말하는 건 다른 집 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혜를 저 역시 누렸기 때문일 겁니다. 조금 다른 과정을 거친 건 맞지만 전 아빠가 제 친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절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여자아이를 거두고 평생 사랑으로 키워주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요? 그것도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저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세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빠는 그러셨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아빠 결혼하는 걸 보는 게 꿈이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아빠는 그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크게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혹덩어리가 하나 떡하니 붙어 있으니 여자들이 결혼 상대로 삼기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아빠한테 기회가 없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아빠 남자로서 매력이 넘치시거든요. 아빠가 이제 60대 중반이신데요. 키가 180이세요. 그 또래 분들과 비교하면 엄청 큰 키죠. 게다가 얼굴도 멋져요. 전형적인 미남이랄 수는 없지만 진짜 남자답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적지 않은 재산도 가지고 계시고요. 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을 조건인 것 같은데도 결혼을 안 하시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새삼 아빠를 다시 봤어요. 남자한테도 저런 순정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요. 그러니 이젠 아빠한테 결혼하라는 소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지켜온 순정인데 거기에 흠집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기 전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매번 아빠한테 결혼하라 그랬던 거죠. 제가 철이 들면서부터 항상 그랬거든요. 아빠도 이젠 나 신경 그만 쓰고 좋은 분 만나서 가정 꾸리라고요. 그때마다 아빠가 그랬답니다. 당신은 나 하나면 된다고요. 딸로선 기분 좋은 말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운 말이기도 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곁에 있으니 우리 아빠 챙기는 게 가능했지만 제가 시집이라도 가면 뒷방 늙은이처럼 혼자 살아야 하니까요. 아마 제가 시집을 좀 늦게 간 것도 아빠 때문일 거예요. 제가 시집 가면 아빠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하니 남자들의 대시를 쉽게 받아주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요새 초등학교 여선생 주가가 하늘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혼 전인 여선생들을 보면 선자리 주선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도 소위 말하는 사회 상류층인 경우도 적지 않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랬단 뜻은 아니니 오해는 마세요. 그냥 요새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쉽게 남자 만날 엄두를 못 냈었답니다. 그래도 인연이란 게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랑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요즘 추세로 보면 남편은 초등학교 여선생의 배우자 기준으로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은 식당 사장입니다. 큰 식당도 아니고 조그만 파스타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당연히 돈벌이도 그리 좋지 않고요. 그러니 누가 봐도 저희가 이어질 걸로 안 보였나 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근데도 전 남편이 좋았어요. 어영부영 생각 없이 살지 않는 모습도 좋았고 자기 신념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지인들 몇몇이 다시 생각해보라며 저를 말렸지만 그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빠가 이런 제 생각을 존중해 주셨으니 저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아빠, 수욱 씨 식당 하는 거 아무렇지 않아? 그게 뭐 어때서? 아니 나는 더한 일도 했는데. 아니 너 모르지? 아빠 예전에 군고구마 장사도 했어. 거기 비하면 식당 사장은 엄청 높은 거지. 그래도 다른 선생들은 의사나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그러잖아. 아빤 그런 사위 보고 싶지 않냐고. 의사 좋지. 공무원도 좋고. 근데 네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 아빠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아니 너 수욱이 사랑하지? 그럼 아빠만큼은 아니지만 엄청 사랑하는 건 맞아.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 아이 그래도 듣기는 좋네. 진짜라니까. 내가 세상에 아빠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 알았다. 아이 그래도 수욱이도 아빠만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으니까. 저희 아빠 대단하죠. 굳이 다른 집 아빠들을 탓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분들이 자기 딸들이 사회적으로 전도 유망한 사람을 만나기 바라시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과 살면
아무래도 딸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걸 테니까요. 근데 저희 아빠는 달랐답니다.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랑이라잖아요. 진짜 로맨티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남편과 저의 인연은 참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 인연 이전에 이미 저희 사이엔 커다란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인연 정도론 감히 견줄 수도 없는 소중한 인연이요. 끊어졌던 그 오랜 인연이 다시 이어진 건 상견례장에서였습니다. 시댁에선 시아버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나왔고 저희 집에선 아빠 혼자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남자 혼자서 저렇게 곱게 딸을 길러내시다니. 대단하긴요. 아이, 제가 딸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이, 다른 집처럼 엄마가 챙겨주지도 못하니 지 혼자서 다 컸지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이, 사돈이 안 챙겼다면 어떻게 선생님까지 다 됐을라고요. 아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제가 결혼 전에 남편한테 제 사정을 다 말했거든요. 제 친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친아빠의 후배이던 아빠가 저를 차마 고아원에 보낼 수 없어 6살이던 저를 맡아 길러주신 이야기 말입니다. 저를 잘 키우기 위해 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살아온 아빠는 제게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언제나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이야기를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시부모님들도 남편을 통해 이미 그 사연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 더 대단하다 그러셨던 겁니다. 그나마 의아했던 거라면 시어머니의 태도셨어요. 상견례 내내 시어머니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전 그게 저희 집이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죠.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온전한 환경에서 자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겠죠. 충분히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희 아빠를 마음에 안 드셔 하는 건 진짜 참기 힘든 일이라서요.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고 나서는 오해가 풀렸지만 그날은 그랬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지. 아니, 반대인데? 아버님 너무 대단하시다던데?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그래? 난 상견례 때 어머니가 너무 말이 없으셔서 우리 집 환경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나 했어. 말이 좀 없으시긴 했지. 안 그래도 아버지가 다녀와서 엄마한테 물으셨거든. 혹시 며느리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말 안 한 거냐고. 아니래. 상견례 전에 이미 알았는데 그럴 리가 있냐시던데. 네, 사실 그 전에 이미 시어른들 2번 뵀거든요. 그땐 저를 예뻐해 주셨답니다. 그랬던 분이 막상 상견례에 나와서는 말이 없으시니 전 그게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반은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빠를 보시고는 말문이 막히셨던 거거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였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무사히 양가 인사를 마치고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제 선택은 정확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자상했고 또 누구보다 성실했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돈 잘 버는 남편,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편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절대 요소가 아님을 남편은 몸소 보여줬어요. 시댁과의 갈등 역시 없었고요. 남편을 보면 미리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시댁이 조건만 놓고 보면 어디 내놓아도 모자란 집안이 아니었어요. 공군 중령으로 예편하고 공기업에서 일하셨던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원래 지방 유지 집안의 딸이었던 시어머니 역시 교양과 인품을 겸비한 분이셨답니다. 그러니 제 시집살이가 불편할 이유가 없었죠. 다만 집안 분위기가 다소간은 경직된 게 없지 않았는데 그건 아마도 시아버지가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규율과 기강을 중시하던 삶을 사셨으니
집에서도 은연중 그런 걸 강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독단적이거나 권위적인 분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는 가족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합리적인 지휘관이셨어요. 당장 경영학과를 졸업한 큰아들이 식당을 낸다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음에도 그를 수락해 주신 것만 봐도 알 일이었어요. 그래도 재미는 좀 없었던 건 맞아요. 시댁에 가도 밥만 먹고 나면 뿔뿔이 방으로 들어가는 시어른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사실 저 그런 거 좀 기대했거든요. 며느리라면 사족을 못 쓰는 시아버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시어머니 말이에요. 제가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 그런 로망이 있었답니다. 아이고, 꿈 깨세요. 두 양반이 점잖고 교양 있으신 건 맞지만 자식들이랑 하하호호 그럴 뿐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나랑 주연이를 안 예뻐한 건 아니지만 뭐 그 표현이 서투른 건 맞아. 남편이 솔직하게 말해준 두 분의 성향을 듣고는 애저녁에 그 꿈을 접긴 했어요.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욕심일 겁니다. 당장 시댁의 고압적인 횡포에 시달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죠. 시부모님들이 배려해 주시는 것만큼 저도 두 분께 잘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근데 도통 좋다 싫다 내색을 안 하시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긴 했지만 말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리 곰살맞게 굴어도 금세 그 집의 일원이 될 수는 없는 걸 테니까요. 조금 더 천천히 다가가자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죠. 예상대로 시부모님들은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당장 시어머니를 모시고 찜질방을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쇼핑을 같이 가는 정도까지는 성공했어요. 시아버지와 단둘이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는 데이트도 조만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졌고요. 그렇게 조금씩 더 가까워지나 싶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시아버지가 칠순이 되시던 해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뜨셨거든요. 처음 그 소식을 듣고도 잘 믿기지 않았어요. 군인 출신답게 시아버지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의 건강을 뽐내던 분이셨거든요. 친구들과 산에 올라도 누구보다 먼저 정상에 도착할 만큼 정정하던 분이 말도 안 되는 심근경색에 발목을 잡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인들과 친구들 역시 자기들 중 최후까지 버틸 거라 생각했던 시아버지의 돌연사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답니다. 그러나 가족들만큼은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는 당연히 시어머니셨어요. 두 분이 그리 살가워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워낙 두 분 다 감정 표현에 서툰 분들이시기도 했고 또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에 목을 매서 결혼하신 것도 아니었대요. 형부가 참 든든한 사람이긴 했지. 부모님이 그거 하나 보고 언니를 맡긴 거니까. 언니 달라는 집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국회의원 집안에서도 중매가 들어왔으니까. 그거 다 뿌리치고 아버지가 형부를 택한 건 사람이 가볍지 않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이유였어.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모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바로 아래 동생인 이모님은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야단치기도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한테 바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들한테 투정 같은 걸 부리신 거죠. 언니도 그럴 법했지. 그 사람 끝끝내 갈라놓고 형부한테 시집가라 그랬으니 애정이란 게 억지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새끼를 둘이나 낳고 살았으면 좀 더 그랬어도 되는 것을. 누구 탓할 것도 없지. 그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언제나 한 점 흐트러짐 없던 시어머니에게도 뭔가 사연이 있다는 투셨어요. 괜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더 여쭤봤죠. 그럼 어머니가 정략 결혼 같은 걸 하신 거예요? 우리 집이 그 정도로 대단하진 않아. 우리 지방에서야 나름 괜찮긴 해도 정략 결혼까지야. 그래도 아버지가 언니 마음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혼인 건 맞지만 내가 별소리를 다 한다. 형부 가는 자리에서 이게 무슨. 니들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라.
정확한 건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란 거였어요. 그리 흔하달 수는 없지만 시어머니 연배에선 그런 일이 아주 없던 건 아니었겠죠. 하긴 요즘도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죠. 당장 우리 학교 여선생들만 봐도 그러니까요. 대학 시절 연애하던 남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보단 선생 타이틀을 달고 나서 만난 조건 좋은 남자들과 결혼하는 비율이 더 높을걸요. 저도 선생이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사실이 그런걸요. 그리고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게 사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기도 하고요.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사랑이어야 하는 건 맞지만 살다 보니 그게 전부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해는 마세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 남편과의 결혼을 100%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시어머니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애정의 크기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30년 넘는 세월을 부부로 살아오셨잖아요. 애정이 다는 아닌 관계라곤 해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부부이셨던 건 분명해요. 남편과 시누이를 번듯하게 키워오는 걸 보면 가정을 제대로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이 제대로 된 부부가 아니었다면 그게 가능할 리 없을 거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10년, 20년 결혼 생활을 하고 나면 애정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생길 거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닐까요? 시어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소한 두 분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만은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시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누구처럼 대성통곡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정말 많이 힘드시단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를 증명한 게 바로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셨어요. 시아버님을 다 모시고 난 뒤 시어머니가 부쩍 여기저기 삐걱거리시지 뭐예요. 마음이 아프니 몸도 따라 아파오는 거였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간골 체질은 아니시지만 그전까지는 크게 잔병 치레를 하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아직 나이도 60대 중반이셨고 건강검진상에서도 별 문제가 없던 분이셨어요. 그러던 분이 시아버지의 별세 이후 종종 병원 신세를 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의사 말로는 아무래도 마음이 아파서일 가능성이 크다더군요. 가벼운 우울증이 보인다면서요. 그전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시어머니가 그만큼 시아버지를 믿고 따랐단 뜻이 아닐까요? 두 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누구 말대로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이 얘기를 아빠한테도 했어요. 사부인이 그러신다고? 바깥 사돈을 많이 좋아하셨나 보다. 그런가 봐. 근데 또 막 좋아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네 얼굴에 침 뱉기니까. 아빠 눈엔 아직도 내가 애로 보이지? 내가 설마 그 정도도 모를까? 네가 애가 아니면 내 눈엔 여전히 애기 같구만. 아빠야말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욕해. 욕하라지. 내가 내 딸 예쁘다는데 지들이 욕을 하든 말든. 진짜 못 말린다니까. 암튼 그게 맞을 거야. 지난번에 식장에서 이모님, 그러니까 시어머니 동생이 그러시더라고. 원래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분이 따로 계셨나 봐. 근데 시어머니 아버님이 억지로 갈라놓게 하곤 시아버지한테 시집 보내신 것 같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더냐? 그러니 애정보다는 다른 걸로 살아오신 건가 봐. 시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게 사실 잘 안 믿겨. 언제나 흔들림 없는 분이신데 젊었을 땐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을 하셨다는 게. 누구나 다 그래. 지금 80인 양반들도 20살 땐 뜨거운 청춘이었을 테니까. 아무튼 많이 힘드시겠다. 나라도 친구가 되어드려야지. 괜찮긴 하겠다. 근데 아빠 성격에 잘도 그러겠다. 뭐 어차피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 뭐 안 될 것도 없지. 사부인이 나보다 2살 더 많으시니
뭐 같은 세월을 살아 공감대도 있을 거고.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시어머니 나이 말한 적 있나? 에이, 그랬겠지. 그러니 내가 아는 거겠지. 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빠 말대로 비슷한 연배라고는 해도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게 사돈이라는데 그런 분들이 친구처럼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성별도 다르니 그게 더 쉽진 않을 문제일 테고요. 근데 아빠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수시로 시어머니를 챙기는 듯한 일들을 하셨거든요. 너 퇴근하고 집에 잠깐 들러라. 아니, 뭐 좀 줄 게 있다. 뭐? 또 내 옷 같은 거 산 거야? 아빠가 사준 옷 별론데. 이 못된 것. 사주고도 욕먹네. 걱정 마라. 네 옷 아니니까. 말은 저렇게 해도 보나마나 제 걸 겁니다. 저희 아빠 낙이 저 먹이고 입히는데 돈 쓰는 거니까요. 그럼 그 낙 이루게 해줘야죠. 저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다행히 아빠가 그 낙 이룰 형편은 되거든요. 저 어릴 때 그러니까 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빠가 절 거두셨을 때만 해도 집안 사정이 참 안 좋았어요. 아빠가 고아로 혼자서 커오다 보니 교육도 많이 못 받았고 덕분에 번듯한 직장도 찾기 어려웠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자리 잡아가던 직장도 화재 사고 이후 문을 닫았으니 더 그랬을 거고요. 그 이야기하니 또 마음이 아프네요. 제 친부모님이 바로 그 화재 사고로 두 분 다 목숨을 잃으셨거든요. 사고 당시 아빠가 그 공장에서 일한 지가 1년 정도 됐을 때래요. 지금이야 누구 못지않은 이 방면의 전문가시지만 그때만 해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도 많았고 덕분에 야단도 늘상 맞았다네요. 그때 제 친부모님이 아빠를 많이 챙겨주셨대요. 부모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해서 마치 친동생인 양 챙겨주신 거죠. 혈육의 정을 모르고 살아온 아빠는 그런 두 분이 너무 고마웠을 테고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저를 그 젊은 남자가 덥석 키우겠다고 나선 거겠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래서 소중한 거다 싶어요. 제 친부모님이 다른 사람처럼 아빠를 업신여기고 구박이나 했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고아원 같은 데서 크며 눈칫밥이나 먹고 자랐겠죠.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안락한 삶을 꾸리지도 못했을 거고요. 다들 고마운 분들이세요. 절 낳아주신 부모님도 한평생 저만 바라보며 사랑을 주신 아빠도요. 괜히 눈물이 날라고 그러네요. 그럴 필요 없겠죠. 저 그래도 차고 넘치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는걸요. 아무튼 아빠는 저를 거둔 뒤에도 참 많이 가난했어요. 자기 먹을 형편도 안 되면서 어떻게 나 키울 생각을 다 했대? 그냥 나 버릴 생각은 안 했어? 그럼 편하잖아. 이게? 아니, 내가 어떻게 널 버려? 태진 형님이랑 송이 누나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리고 널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도 다 너 때문이고. 왜 나 때문이야? 난 돈 먹는 하마였을 텐데.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 야근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 어린 게 혼자 밥 먹고 자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참았지. 너 잘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독하다고 말하고 자린고비라고 말해도 괜찮았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았지. 그래야 너 잘 키울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젠 뭐 사장님 소리 듣고 살잖냐. 뭐 직원 3명 있는 공장이긴 해도. 그랬어요. 참 열심히 사셨죠. 아빠 말대로 그 좁은 단칸방에서 아빠 기다리다 울며 잠든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아빠가 지금도 안타까워하는 일인데 저 어린 시절부터 꽤나 눈치 빠른 아이였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요. 힘들게 자란 애들이 빨리 어른이 된다잖아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빠가 절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젠 살만한 형편이 되었더라고요.
아직 아빠도 정정하시고 공장도 그럭저럭 괜찮으니 노후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아니라도 상관없죠. 제가 그리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 챙길 여력은 되니까요. 이런 말 하면 엄청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가져가라. 뭔데? 복숭아네. 나 복숭아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뭐지? 아빠 벌써 노망 난 거야? 그래 노망 났다. 이 딸년 하나 있는 게 어찌 이리 말이고 운지. 그건 이거 아니야. 이 사부인 가져다 드려. 좋아하실 게다. 어머니가 복숭아 좋아하신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안다기보단 원래 나이 들면 다 복숭아 좋아하게 돼 있어. 말랑말랑하니 이가 안 좋아도 잘 먹을 수도 있고 달달하니 그것도 좋고. 그냥 갖다 드려. 내가 줬다는 말은 하지 말고. 왜? 아빠가 준 건데. 어머니도 감사하게 생각하실걸?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누가 준 게 뭐 중요해. 잘 드시면 됐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신뢰는 안 갔어요. 시어머니가 복숭아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도 일단은 아빠 성의를 봐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게 웬 복숭아냐?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 꽤 비쌀 텐데 이런 걸 왜 사? 니들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왜요? 어머니 복숭아 싫어하세요? 아니, 좋아해. 근데 네 아버지랑 수욱이 미니가 다 복숭아라면 질색이거든. 털 날리는 게 싫대. 그래서 평생 사본 적이 없어.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좋아하는 거면 사드시지. 그러게. 근데 살다 보면 그리 되더라.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게 먼저지 내 입까지 챙길 정신은 없어지거든. 새삼 엄마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왔는지를 느끼겠더군요. 어디 시어머니만 그랬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좋아해도 자식과 남편이 안 좋아하면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솔직히 그거 별로예요. 전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면 남편이 싫다고 해도 아이가 거절해도 사 먹을 거니까. 말은 이러는데 저도 나중엔 또 어떨진 모르겠지만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세요. 제가 어머니 도울게요. 고맙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사오지 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제철이면 몰라도 아직 철도 이르니 비싼 거잖니. 너랑 수욱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4배나 채워서야 어디. 말하지 말랬는데 이놈의 입이 방정이죠. 그거 제가 산 거 아니에요. 네가 산 게 아니면? 에이, 모르겠다. 아빠가 사주셨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면서. 저 사실 안 믿었는데 진짜였네요. 어머니가 복숭아 좋아하는 거 아무도 모르던데 저희 아빠는 어떻게 한 거죠? 나이 들면 다 좋아해. 이도 시원찮고 단 것도 좋아지니까. 두 분이 입 맞추셨어요? 어쩜 그리 똑같은 말을 하세요? 입을 맞추다니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다. 아무튼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라. 그리고 앞으론 안 그러셔도 된다고도 전하고. 좀 신기하지 뭐예요? 정말 비슷한 세대라서 통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두 분 말대로 나이가 들면 복숭아가 좋아지기라도 하시는 걸까요? 그 이후로도 이런 일이 몇 번 더 겹치니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긴 예전엔 먹을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요. 그래도 이후론 아빠가 사줬단 말은 안 했어요. 아빠한테 시어머니 말 전했다가 혼났거든요. 시어머니도 불쾌해 하시기도 했고요. 뭐 덕분에 제가 시어머니한테 점수 많이 땄죠. 자식들도 모르는 자기 입맛을 신통하게 알고 챙긴다면서요. 엄마, 이걸 언제 닦아? 언니는 왜 꼬막 같은 걸 사와서? 혹시 내가 언니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나 엿먹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는 무슨 말을 그리 서운하게 해요. 어머니가 꼬막 좋아하셔서 전라도에 직접 주문해서 가져온 건데 언니는 최진경 씨 연구 논문이라도 썼어요?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걸 알고 꼬막 살 생각을 다 해요? 그지? 난 엄마가 꼬막 좋아하는 거 처음 알았어.
진짜 저 사람 우리 엄마를 따로 연구하는 게 틀림없어. 내가 저것들을 왜 그 공들여 키운 건지. 그래도 이런 며느리 데리고 왔으니 봐줄까 싶긴 하다. 제가 뭘 하겠어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것도 저희 아빠 작품이거든요. 그래도 말할 수는 없으니 그 공은 제가 다 챙겨야겠죠. 툴툴대긴 했지만 시누이도 남편도 한층 밝아진 시어머니를 보며 흡족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등 공신은 바로 저잖아요. 이러니 제가 더 기가 살지 뭡니까? 고맙다. 내가 늙음하게 네 덕에 호강을 하는구나. 수욱이 너도 네 장인에게 잘해야 한다. 얘가 나한테 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더 잘해야 한다는 뜻이야. 내 말 알지? 그럼요. 근데 장인어른이 좀 바빠야죠. 얼굴 보기도 힘든데요. 네, 저희 아빠가 바쁜 건 사실이에요. 당장 이 꼬막만 해도 아빠가 직접 벌교까지 가서 사오신 거거든요. 공식적으론 제가 인터넷 주문을 한 거지만요. 사실 아빠가 좀 과하다 싶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싶었거든요. 근데 아빠 생각은 다른가 봐요. 다 좋으신 분들이지 않냐? 이서방도 너한테 잘하고 사부인도 점잖으시고 덕분에 난 내 딸 그 고대다는 시집살이 하는 거 안 봐도 되고 고마워서 그런다. 그리고 내가 잘할수록 네가 더 예쁨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는 거니 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결국은 저를 위해서 그 고생을 마다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 안 갈 것도 아니긴 해요. 저희 아빠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럴 사람이니까요. 제가 좋다면 그게 뭐든 하는 사람이요. 진짜 저 복받은 여자 맞죠? 이런 아빠 은혜를 1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저 진짜 야단 맞아야 해요. 그것도 엄청 많이요. 제가 아빠를 안 믿었거든요.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아빠라면 설사 제가 아빠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고 안 그랬다고 말해도 믿었을 텐데 말이죠. 이래서 내린 사랑이라는 건가 봐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다고 해봤자 부모가 해주는 거에 발끝도 못 미치는 거라지만 전 그래선 안 됐는데 말이죠. 요새 사부인은 좀 어떠시니? 우울증은 좀 괜찮으시고? 응, 이제 거의 완쾌되신 것 같아. 요샌 이모님이랑 종종 놀러도 다니시고 아프다고 병원 찾는 일도 거의 없으신 걸로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근데 주연아, 뭐가 또 궁금하신지 모르겠네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눈치더라고요. 눈치하면 또 저 아닙니까? 뭐가 궁금한데? 또 어머니 얘기지? 우리 아빠 좀 수상해. 왜 그렇게 어머니한테 관심이 많은 건데? 설마 우리 어머니 좋아해? 이 떼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내가 사부인한테 어떡해? 농담이야. 왜 그래? 농담인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뭐가 궁금한 건데. 왜 지난번에, 그러니까 상견례 때 사부인이 금가락지를 끼고 오셨거든. 근데 그 이후론 한 번도 그걸 낀 걸 본 적이 없어서 혹시 너한테 물려주신 건가 해서.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같은 거 물려주고 그러잖아. 혹시 너 그거 받았니? 금가락지? 어머니가 그런 걸 하셨어? 난 못 봤는데. 아빤 그걸 어떻게 봤어? 아니, 본 게 아니라 예전에 할머니가 끼고 계시던 거랑 비슷해서 눈이 갔어. 그때 봤는데 그 이후로 몇 번 더 뵀는데 한 번도 안 끼고 계셔서 혹시 네가 물려받았나 해서. 그래? 다음에 내가 가서 달라 그래 볼까? 근데 요새 누가 금가락지 같은 걸 끼나? 아니면 됐다. 끼지도 않을 걸 달라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농담처럼 말하긴 했는데 사실 시어머니에 대한 아빠의 관심이 좀 심한 건 사실이었어요. 처음에야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를 친구처럼 챙긴다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젠 시어머니가 괜찮아졌음에도 계속 그러시니 조금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터무니없는 생각이긴 해요.
60대 중반 남자가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세상도 아닌 건 알지만 상대가 사돈이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더군다나 아빠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사람이었으면 애저녁에 결혼하고도 남았을 테니까요. 그랬으니 단 한 점의 의심이라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잘해주시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쌤, 나 아버님 뵀어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버님이라니 누구? 누구긴요. 윤쌤 아버님요. 오늘 교육청 갔다가 거기 장학사님이랑 차 한잔하러 카페 갔거든요. 거기서 윤쌤 아버님 뵀어요. 인사드릴까 했는데 앞에 고운 분이 계셔서 인사 못했어요. 되게 고우시던데. 아버님 데이트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 윤쌤 소원 이뤄질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김 선생님이 아빠를 봤나 봅니다. 아빠는 김 선생을 모르겠지만 김 선생은 아빠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저희 아빠 학교에서 완전 유명인이랍니다. 일단 제 책상 위에 사진이 떡하니 있기도 하지만 그것만 보곤 사실 알 수 없지요. 근데도 다 안다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저희 아빠 새학기 입학식이 되면 꼭 학교에 오시거든요. 학부모도 아닌데 왜 학교에 오냐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딸이 담임을 맡은 애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다. 꼭 학생 부모만 오라는 법이 있냐? 선생 부모는 오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래? 그러는 양반이세요. 그것도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무실 선생님 모두가 드실 만한 음식도 바리바리 챙겨오시거든요. 사실 좀 창피하긴 해요. 근데 말릴 수가 없어요. 자기 딸 예쁘다고 봐달라고 그러는 거란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말했잖아요. 저희 아빠 딸 일이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선생님들이 다 저 놀리는 재미에 아빠만 기다리는 걸요. 아버님이 이번엔 뭐 들고 오실래나? 윤주연 학생 잘 봐달라고 그 귀한 걸 들고 오실 텐데 안 봐줄 수도 없고 하하하. 처음엔 약간 유별나다고 아빠를 생각하는 분도 계셨지만 아빠가 보인 그 진심이 그 사람들마저 녹여버렸답니다.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딨냐면서요. 자기도 그런 아빠 있으면 좋겠다고 난리들을 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래 계신 선생님들은 다 저희 아빠를 안답니다. 김 선생도 그중 하나고요. 그런 김 선생님이 봤다니 잘못 본 건 아니랍니다. 잘못 본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여자분을 만나실 리가 없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올 걸. 내가 설마 아버님을 못 알아볼까요? 진짜 아버님 맞아요. 그리고 앞에 계신 여자분은 잘하는 분 같던데. 쌤은 모르세요? 내가 분위기가 조금만 덜 심각했어도 진짜 아는 체 했다. 나이 드신 분인데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하신 걸 보면 되게 멋쟁이 같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리시던데 그러면서도 기품 있고 진짜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아빠가 여자를 만난다는 것조차 안 믿겼는데 하물며 아는 사이 같다니 더 안 믿기잖아요. 저랑 아빠는 비밀이 없거든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저한테 말해줬을 텐데 도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도대체 누굴까요? 그 의문이 풀린 건 오래지 않아서였습니다. 엄마 뭐예요? 그 머리. 멋지지? 기분 전환하라고 내가 시켜줬어. 엄마는 싫다고 그러는데 막상 하고 나니 완전 잘 어울리잖아. 엄마도 말은 저래도 속으론 꽤 좋아하고 있을걸? 내 말 맞지? 오빠가 보기엔 어때? 아이 뭐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은 게 아니라 멋진 거야. 어차피 베트남 가는데 뭣도 좀 내야지. 네, 시어머니가 이모님과 아가씨를 데리고 베트남 여행을 가시기로 하셨답니다. 남편이 마음 좀 달래라며 여행 상품을 예약했거든요. 외국 나가서 신기한 거 보고 오면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질 거란 생각에서였답니다. 이모랑 구경 많이 하고 와요. 미니 넌 네 구경한다고 다른 데 새지 말고 엄마랑 이모 잘 따라다니고. 그렇게 걱정되면 오빠 네가 가지? 왜 나한테 잔소리야? 그리고 어차피 패키지로 가는 건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가이드들이 다 데리고 다닐 건데. 아무리 가이드들이 있어도 다른 나라잖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어린 네가 있어야 뭐라도 할 거잖아. 알았어. 언니는 진짜 대단해. 저렇게 잔소리 심한 남자랑 어떻게 살아요? 진짜 내가 언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마워요. 저런 남자 구제해줘서. 이게 진짜? 암튼 잘해라. 그리고 엄마, 여행 다녀오실 동안 집 정리할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제 아버지 물건 정리하셔야 돼요. 서운하시겠지만 그러는 거래요. 그래도 다 정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엄마가 챙겨놓은 건 잘 보관할게요. 베트남 여행의 진짜 목적이 이거랍니다. 방금 전에 남편이 말한 그거요. 시아버지 물건 정리 때문이랍니다. 아버님이 가신 지 반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아버님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말씀으로만 버린다 하시는데 아무래도 당신 손으로 그러긴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여행 핑계로 어머니 내보내고 저희가 하기로 한 거죠. 시어머니도 그러겠다 하셨고요. 근데 전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말을 하는 도중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머리가 보라색이었거든요. 베트남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시누이가 시켜준 모양인데 그걸 보는 순간 이틀 전 김 선생이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김 선생이 말한 그 여자분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보라색 머리에 기품 있는 외모, 누가 봐도 시어머니잖아요. 그래도 믿을 수 없었어요. 김 선생이 본 건 이틀 전이고 시누이 말을 들어보면 오늘 염색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확인이 필요했답니다. 어머니, 머리 예쁘세요. 색 나온 거 보니 오늘 하신 건가 봐요. 봐봐, 새언니도 잘 됐다잖아. 그 집이 잘한다니까. 나흘 전에 한 건데도 언니는 오늘 한 것처럼 보인다잖아. 나흘 전이요? 오늘이 아니라? 응, 색 잘 나왔죠? 저 머리하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 사람들이 엄마 보고 완전 귀부인이라 그럴 거야. 도대체 뭘까 싶었습니다. 정말로 아빠가 시어머니를 만난 걸까요? 저한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못 만날 것도 없죠. 어려운 사이긴 해도 자식통에 연결된 사이니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쳐 차 한잔 한 걸 수도 있고요. 겨우 그런 걸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제가 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가 자꾸 의심을 부추기지 뭡니까? 아빠, 요새 여자 만나? 요새 잠잠하더니 왜 또 그런데? 여자는 무슨 여자? 아빠가 그럴 시간이 어딨니? 시간이 있어도 그럴 마음 없다는 거 잘 알면서. 그지? 진짜 여자 만난 적 없어? 우리 사이에 비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던 거 아빠다. 알지? 점점 없어. 바쁘니까 전화 끊어. 김 선생은 봤다는데 아빠는 절대 아니라네요. 이러니 제가 의심을 안 하겠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의심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알았어. 하는 수 없지 뭐. 일이 중요하지. 그래.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심각해지더군요. 어쩌냐. 내일 단체 손님들 오신다는데. 좋은 일이잖아. 근데 왜 얼굴이 그래? 내일 아버지 유품 정리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성태한테도 다 말해놨는데 내일은 너 혼자 가게 보라고. 근데 갑자기 단체 예약이 들어왔다잖아. 어떡하지? 모레는 다른 일 있고 엄마 오기 전에 정리해놔야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계속 가게 비울 수도 없고. 나야 방학이니 남는 게 시간인걸. 내가 가서 할게. 너 혼자 못해. 그 집에 아버지 물건 쌓인 게 한둘이 아닌데. 그래도 해야지. 어머니 오시기 전에 정리 안 하면 또 미뤄질 텐데. 내 말이 어쩌지?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아빠였어요. 이거 받아. 아는 사람이 주고 갔는데 내가 쓸 일이 있어야지. 아빠가 건넨 건 태블릿 PC였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쓰는 태블릿 PC가 오래되다 보니 종종 말썽을 부려서 새 걸 하나 살까 하던 차였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아빠를 참 대충 봤네요.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말입니다. 아는 사람이 줘? 누가? 아빠가 이런 거 쓸 줄도 모르는데 줬다고? 아이, 진짜야. 일 때문에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주네. 그 사람 누군데? 전화 걸어봐. 내가 물어보게. 이 밤에 그걸 또 어떻게 물어? 실례지. 아무래도 아버님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티가 나잖아요. 앉으세요. 오신 김에 소주나 한잔하고 가세요. 그래. 그리고 거짓말 좀 하지 마. 1분도 안 돼서 들통날 거 알면서. 잘 쓸게. 땡큐 아빠. 그래. 난 진짜 거짓말에 소질이 없나 보네. 주방에 들어가 소주랑 간단한 안주를 들고 왔습니다. 딸내미 좋아할 선물 들고 오며 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전 고작 한다는 생각이라곤 시어머니와 아빠가 그렇고 그런 거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나 하고 앉았으니 참 나쁜 딸이네요. 아빠가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저한테 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보라색으로 염색한 사람이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밖에 없나요? 적어도 10,000명은 넘을 텐데요. 죄송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오니 아빠가 뭐라 이야기하시네요. 사부인이 모레 오신다며? 그 전에 정리해 놓는 게 맞지.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 사람은 혼자 한대요. 아버지 짐이 한둘이 아닌데 그걸 혼자 하면 틀림없이 몸살 날 건데.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나야 바쁠 것도 없고. 바쁜 게 없다는 말 또한 거짓말입니다. 아빠 공장에 주문 많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요새 바쁘다면서 성 부장님이 그러던데 야근 많아서 좋다고. 그 사람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 그리고 공장 일보단 이게 더 급하지. 사부인이 오기 전에 치워야 맞아. 그러니 내일 아빠랑 가자. 제가 한사코 말렸지만 말린다고 들을 사람인가요? 남편이 방금 전에 저 혼자 하고 나면 100% 몸살 예약이란 말을 안 했다면 모를까.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저 혼자 보내놓고 일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 다음 날 아빠랑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자, 손을 뻗어서 이 뒤로 넣으면 짜잔! 어머니가 열쇠 놔두는 곳이야. 들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귀찮다고 매일 여기 두셔. 우린 다 알지. 시댁이 단독이거든요. 그렇다고 대궐 같은 그런 집은 아니고요. 옛날에 지어진 그런 단독이요. 대문도 열쇠로 연답니다. 그리고 열쇠는 항상 숨겨놓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시아버지의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혼자 했으면 저 진짜 죽었을 거예요. 꼬박 하루 동안 나르고 옮기고 내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리된 물건은 남편이 친구를 시켜 처리하기로 했으니 마당에 다 내놓았어요. 내일 친구가 와서 다 싣고 가기로 했거든요. 아이고 죽겠다. 아빠 땡큐. 나 진짜 혼자 왔으면 진즉에 포기했을 거야. 그래. 많기도 하구나. 이런 걸 안고 살면 더 힘들지. 잘했다. 근데 주연아, 아까 정리하다 보니 안방에 금고가 있더라. 나 가정집에 금고 있는 건 처음 본다. 네 시어머니 건가 보다? 아, 그 작은 거? 맞아. 시어머니가 귀중품 같은 거 보관하시는 건가 봐. 나도 처음엔 신기했어. 수욱 씨한테 물어봤거든. 저기 집문서랑 땅 문서랑 주식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고. 수욱 씨가 그러대. 자기도 잘은 모르는데 가끔 스치도 본 적은 있대. 땅 문서는 아닐 거래. 그냥 엄마가 아끼는 물건이나 보석 같은 거 같다는데? 그래. 보석이 많으신가 보네. 아니야. 시어머니 되게 소박하셔. 그런데 시어머니 옛날에 되게 부잣집 딸이셨대. 내가 지난번에 아빠 말 생각나서 농담처럼 그랬거든. 어머니 저 보석 물려주세요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 그러고 싶은데 자기는 보석 같은 게 별로 없대. 좋은지 모르겠어서 별로 사질 않았다더라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어머니 되게 대단하셔.
내가 진짜 부잣집 딸이었으면 막 그런 거 사드렸을 것 같은데. 그때 아빠 눈빛이 순간적으로 반짝였던 걸 왜 몰랐을까요? 거기에다 제가 기름까지 부어버렸답니다. 저거 비번이 09 뭐였는데? 그거 어머니 통장 비번이기도 해. 수욱 씨가 말해줬거든. 우리 저거 들고 갈까? 하하. 내 자리니까 날짜 같긴 해. 근데 우리 식구 중에는 9월생이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수욱 씨랑 그런 얘기도 했어. 그거 어머니 첫사랑 생일일 거라고. 헤헤. 그 말만 안 했어도 아빠가 그러진 않았을지도요. 정리를 마친 우리는 열쇠를 다시 제 위치에 놓아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얼마지 않아 남편이 오더군요. 수고했어. 우리 마누라 오늘 맛있는 거 사줘야겠네. 당연하지. 내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데. 완전 비싼 거 먹어야지. 그래, 말만 해. 뭐 사줄까? 랍스타? 대게? 뭐든 사준다. 아싸, 나 뭐 먹지? 그건 들고 왔지? 뭐? 헉, 아, 까먹었다. 일하느라 깜빡했어. 쏘리. 그거 내일 가게에서 쓴다며. 어떡해? 아이, 어떡하긴. 가져오면 되지. 집에 갔다 그것만 챙기고 밥 먹으러 가자. 남편이 가게에서 쓴다며 예전 LP판 몇 개 챙겨오라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답니다. 요새 남편이 LP 바람이 불어 가게에 전축을 놨거든요. 아버님이 예전에 LP 수집에 빠진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거 챙기라 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차로 가면 20분 거리의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손을 뻗어 열쇠를 찾았는데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 다시 놔뒀는데 말입니다. 저거 불빛 맞지? 너 불 켜놓고 왔어? 불은 무슨, 그리고 불 켜놨으면 저것보다 훨씬 더 밝아야지. 설마 도둑 든 거야? 무섭다. 빨리 신고하자. 아이, 기다려봐. 그러더니 남편이 담을 훌쩍 넘어가네요. 한두 번 넘어본 솜씨가 아닙니다. 대학 다닐 때 술 먹고 늦게 올 때마다 저런 거겠죠. 진짜 놀랐습니다. 도둑이면 어쩌려고. 큰 소리도 못 내겠지 뭐예요. 혹시 안에 있는 도둑이 들으면 정말 문제잖아요. 뭐해? 미쳤어? 빨리 나와. 신고하면 되잖아. 자기야. 이미 제 목소리가 닿는 범위 밖으로 남편이 사라졌더군요. 왜 이렇게 빠른지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남편이 잘못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눈앞이 아찔해지니 못할 게 없더라고요. 좋지도 않은 운동신경의 소유자인 제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빠? 아빠가 왜? 남편도 아빠도 저도 얼음처럼 굳어졌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아빠, 여기서 뭐해? 사실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서 있던 곳이 아까 이야기했던 금고 앞이었거든요. 아마 아빠가 금고에서 뭔가를 꺼내 나오다 남편이랑 마주쳤나 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희 아빠가 시어머니 금고를 털었다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은 뭐라 말도 못하고 굳어져 있고 아빠 역시 당혹한 기색이 역력한 상태로 서 계시더군요. 결국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아빠, 뭔데? 아빠가 왜 여기에 있어? 그리고 손에 든 건 뭔데? 아빠 정말... 아니다. 아이, 그런 거 아니야. 이서방,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부인해도 지금 저희가 본 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닐 거란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가난해도 정직하자는 게 아빠의 철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철학을 지키며 살아오게 해주신 분이었고요. 그런 아빠가 도둑일 리가 없다고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왜 아빠가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요. 좀처럼 입을 떼지 않으려던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입을 여시더군요. 저는 몰라도 남편의 의심을 풀어주려면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것 때문이다. 아빠가 보여준 건 투박한 금가락지였어요. 아마 지난번에 말했던 그거인가 봅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밤고양이처럼 사돈댁을 들어온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내가 누나한테 준 거야. 나중에 성공하면 더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고 했지. 이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선 안 되는 일이지만. 믿을 수 없는 아빠의 말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빠의 첫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고아에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2살 어린 남자를 사위로 반길 집이 어디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댁은 그 지역에서는 유지에 속하는 집이었는데요. 결국 자의반 타의반의 이별을 하게 됐답니다. 그 이후에 들은 것처럼 집안의 주선으로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셨고요. 2번 다시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상견례장에서 사돈으로 마주하신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입을 떼지 못하셨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한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못 알아볼까요? 더군다나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를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빠가 왜 결혼을 끝까지 하지 않은 건지 말이에요. 아빠에겐 여자라곤 시어머니가 다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도 크게 다르진 않았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고 비밀번호, 그게 바로 아빠의 생일인 9월 12일, 그러니까 0912였답니다. 시어머니도 평생 아빠를 못 잊은 채 사셨던 거죠. 남편의 충격이 클 것 같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산 어머니라니요. 그래도 크게 내색은 안 해준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빠를 마음에 두고 사셨다고는 해도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의무를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마음까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는 저로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어. 그래도 믿어주게. 사부인도 나도 양심에 꺼리낄 만한 짓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네. 내가 여기 온 건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걸 가지러 온 거야. 이걸 가지고 계시면 안 되지. 이건 이제 지난 기억의 망령 같은 거니까. 그래서 사돈어른 유품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려고 이런 짓을 저질렀네.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자네가 어떻게 해도 난 상관없어. 그래도 저놈한테만은 뭘 하지 말아주게. 저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순간조차 아빠는 저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랜 이야기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던 사람들. 긴 시간이 지나 사돈이란 이름으로 다시 만났고 각자의 자식들에게 해가 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전 그랬습니다. 그 가락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는데요? 버려야지. 난 저의 아빠고 자네 장인 아닌가. 사부인과는 언제까지나 사돈이어야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런 물건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고. 부디 이것만은 가져가게 해주게. 아빠의 말이 무언지 모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간직한 첫사랑조차 딸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어선 안 된다는 거였죠. 사랑이란 건 참 잔인하네요. 하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하는 그런 거니까요. 남편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동안 전 아빠에게 물음 하나를 던졌습니다. 아빠, 어머니 만났지? 이젠 숨길 이유도 없잖아. 그래, 만났다. 무슨 이야기 한 건데? 옛날 일은 묻어두자고 그랬어.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니까. 우리 인연은 없던 걸로 하자고. 사부인도 그러시겠다고 했고, 염치 없지만 내 부탁 하나만 하자. 오늘 이 일 사부인은 모르게 해다오. 너희들이 우리 옛 사연을 알았다는 걸 알면 사부인이 못 견디실 거다. 그래줄 수 있겠니? 그러기로 했습니다. 남편 속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남편도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다 알고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렇게 한밤의 소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베트남에 다녀오신 시어머니가 정리된 집을 보고 마음을 다잡으시는 것도 봤고 잃어버린 금가락지 때문에 허둥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아빠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남자가 저를 지키기 위해 가슴속에 응어리를 지고 살아야 하는 걸 알지만 전 이기적이게도 그러길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 두 남자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네요. 저 참 못났죠? 저 하나 잘 살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아닐 테지만 이렇게라도 제 사랑을 지키고 싶으니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들려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과거에는 부모님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 현재에는 자식들 때문에 그 사랑을 가슴속에 묻어야 했네요. 가슴 아픈 사랑이지만 참 고귀한 사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인연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